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중국이 해군력을 급속도로 증강하며 세계 1위 해군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의 국가 싱크탱크인 러시아국제문제위원회는 중국이 미국 해군을 따라잡는데 최소 25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아 중국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해군과 비교해도 10년은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았죠. 단순히 함정수에서는 앞서지만 항공모함 전력과 원양작전 능력, 첨단 군사기술 등 핵심 요소에서 아직 큰 격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같은 평가를 내린 곳이 서방이 아니라 중국과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러시아라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러시아가 중국 뒤통수를 친 것입니다. 러시아의 보고서가 나오면서 중국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지만 보고서가 지적한 문제들은 쉽게 무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방위산업과 해군력의 발전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해군력을 나름대로 증강하고 있지만 대잠전 능력과 차세대 함정 개발, 실전 경험 등에서 한국은 이미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과연 러시아에서 내놓은 보고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중국 해군력의 현실과 한계를 분석하고 한국이 향후 동아시아에서 어떤 전략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군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번 러시아국제문제위원회 보고서는 의외로 냉정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해군이 러시아 해군을 넘어서는데도 10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죠.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중국 해군은 아직까지 실전 경험이 부족합니다. 러시아는 냉전 시기부터 여러 차례 실전을 치르며 함대 운영 노하우를 축적했지만 중국은 최근까지도 실전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둘째, 해군력의 핵심인 항공모함과 전략 핵잠수함 기술에서 러시아가 여전히 우위에 있습니다. 러시아는 최신 보레이급 전략 핵잠수함과 야센급 공격 잠수함을 운영하고 있지만 중국은 아직 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중국 해군은 대규모 작전 능력에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구축함과 호위함 숫자는 많지만 대잠 작전 능력이나 장거리 원정 작전 수행 능력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러시아조차 중국 해군의 성장 속도를 인정하면서도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구축함, 상륙함 등을 공격적으로 늘리면서 세계 1위의 해군력을 구축했다고 자랑하지만 미국의 해군력을 따라잡는 데는 25년이 걸릴 것이라는 러시아 정부 싱크탱크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러시아 해군을 넘어서는데도 10년은 필요할 것으로 봤습니다. 항모와 잠수함 전력 등에서 미국과 큰 차이가 난다는 얘기였습니다. 러시아 연방정부 싱크탱크인 러시아국제문제위원회는 1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국 2049 미래학적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국영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미국과 비견할 만한 해군력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격적으로 해군력을 늘리지만 아직 20년 이상의 격차가 있다는 거죠. 미국이나 영국 등 서방이 아니라 중국의 우호적인 러시아 싱크탱크가 이런 보고서를 내놨다는 점에 중국은 당혹해하는 분위기입니다. 포털 사이트 왕이와 소셜미디어 웨이신 군사 블로거들은 러시아 전문가가 10년과 25년이라는 시간 격차를 얘기했지만 중국 군사기술과 장비 제조 능력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낸 러시아국제문제위원회는 러시아 외교부와 교육과학부, 러시아 과학원 등이 함께 만든 연방정부 싱크탱크입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2049년까지 경제, 외교, 군사 분야에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를 예측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중국의 발전 경로에 대한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중국은 위기가 폭발하면서 엄중한 침체에 빠지고 미국 등 서방 국가는 안정적인 발전 추세를 유지하는 게 러시아로서는 최악이라고 했습니다. 중국과 서방이 지금과 같은 균형을 유지하면서 대립과 협력을 계속해 나가는 게 러시아의 고립을 막을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군사력 분야는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러시아국제문제위원회는 중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군사비 지출이 1.5% 정도이고 숨겨진 항목을 포함해도 2%를 넘지 않아 앞으로 수년간 빠른 속도로 군비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러시아와 대등한 핵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자국 전력을 세계 곳곳에 투사할 원양함대를 창설하면서 인공지능과 레이저 무기 등 첨단 기술 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현재 600에서 700개로 추정되는 핵탄두를 2035년 1500개까지 늘리면서 미국, 러시아와 대등한 핵전력을 갖출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러시아에 이어 제3의 핵 초강대국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아태 지역 동맹국에 제공해온 핵 안전보장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면서 한국과 일본이 핵을 보유하거나 미군이 아시아 최전선에 전술핵 무기를 배치하는 상황이 올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중국이 막강한 조선 능력을 바탕으로 해군력을 증강하지만 수량면에서 여전히 큰 격차가 있다고 했습니다. 함정수는 중국이 앞서지만 종합작전 능력을 가늠하는 해군 함정 총 배수량은 미국 해군이 2023년 기준 450만 톤으로 중국 해군의 2배에 가깝다는 거죠. 항모 전력 차이도 큰 것으로 봤습니다. 미국이 풍부한 경험에다 전력도 막강한 11개 항모전단을 보유한 데 반해 중국은 항모전단이 3개에 불과하고 그중 미국 항모 수준에 근접한 건 전자식 캐터펄트를 갖춘 푸젠호 정도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쉽게 메우기 어려운 격차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60척이 넘는 핵추진 잠수함도 보유해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고강도의 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대잠수함 작전 능력과 장비 등도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봤습니다. 중국 해군은 러시아산 카모프 28 대자멜기, 자체 개발한 하얼빈 G20 대자멜기 등을 운용하지만 미국의 시오크 대자멜기 등은 그보다 성능이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겁니다. 해외 군사기지 숫자의 격차도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미국 본토를 제외한 전 세계 140여 개국의 374개 군사기지를 확보해 운용하는 반면 중국은 지부티 한 곳에 불과해 군사보급 능력에서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러시아도 최신 전략 핵잠수함으로 정숙성이 뛰어난 보레이급 잠수함을 비롯한 막강한 잠수함 전력을 갖추고 있어 중국 해군력의 10년은 앞서는 것으로 봤습니다. 미국 비즈니스 인사이더도 작년 12월 24일 중국의 잠수함 전력이 미국과 비교해 크게 떨어진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전략원잠, 공격형 잠수함 등 71척의 핵잠수함을 보유한 반면 중국은 주력 공격형 잠수함이 모두 디젤 동력을 사용하고 있어 전력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중국도 핵 보복용인 전략 핵잠수함 공구사형 등을 보유했지만 미국과 러시아보다 속도가 느리고 소음이 커 일반적인 함정에 쉽게 포착된 사례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해군력이 강대국 수준으로 성장하려면 해외 군사기지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이 보유한 해외 군사기지는 아프리카 지부티 단 한 곳뿐입니다. 반면 미국은 전 세계 140여 개국의 374개의 군사기지를 운영하며 유사시 즉각적인 군사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태평양 지역에서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 미 해군은 괌, 일본 요코스카, 필리핀, 호주 다윈기지 등을 활용해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해외 작전 시 보급이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 본토에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해군의 대잠전 능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은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대잠전 능력을 갖춘 블루워터 네이비로 도약 중입니다. 특히 한국이 개발한 KSS-3 배치2급 잠수함은 최신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었으며 미 해군도 극찬한 최신형 전술핵무기급 순항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반면 중국의 전략 핵잠수함은 소음 문제로 인해 미국과 러시아는 물론 한국 해군의 최신 대잠 전력에도 쉽게 탐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한국의 P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 도입과 미국 시오크급 대잠 헬기 운영은 중국의 잠수함 전력에 대응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중국이 원양작전 수행 능력에서 부족한 면모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은 대잠전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동아시아 해양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러시아 국제문제위원회 보고서의 전망에 대해 반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 블로거들은 중국의 조선 및 군사기술 발전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며 10년 또는 25년이라는 격차가 단축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인공지능, 극초음속 미사일, 스텔스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며 군사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제니10 스텔스 전투기와 둥펑17 극초음속 미사일은 이미 실전 배치가 이루어졌으며 AI 기반의 무인 해군 시스템 개발도 활발하게 진행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증명된 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한국의 방위산업 역시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하면서 오히려 중국을 앞지르는 분야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차세대 구축함 KDDX와 경항공 모함 사업입니다. KDDX는 차세대 스텔스 구축함으로 중국의 055형 구축함보다 진보된 레이더 시스템과 전자전 능력을 갖출 예정입니다. 한국형 경항공모함은 수직 이착륙 전투기 F-35B를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중국 항모전단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한국의 방산업체들은 AI 기반의 무인전투 체계를 개발하며 차세대 해군 전력 강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스마트 조선 기술과 결합하면 중국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해군 전력을 구축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미국도 해군 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국에 특별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즉 중국이 군사기술 발전 속도를 강조하고 있지만 한국도 방산기술력에서 빠르게 성장하며 이미 일부 분야에서는 중국을 넘어서는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 해군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20-30년 내에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해군력을 구축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여전히 여러 한계가 존재하며 미국과의 격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항모전단운 영능력, 잠수함 전력, 해외 군사기지 확보, 실전 경험 등 핵심 요소에서 중국은 아직도 미국을 따라잡기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도움으로 인해 미국의 해군력은 더욱 급속도로 강화될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협력하여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차세대 함정 개발을 통해 동아시아 해군력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이 해양 패권을 꿈꾸며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미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자리 잡으며 이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해군 전략을 발전시켜 나갈지가 동아시아 해양 안보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